에어태그 가장 잃어버리기 싫은 곳에 붙이리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도 미국에서는 이미 타일이라는 제품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 태그가 출시되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애플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 에어태그 언박싱 그리고 제품 살펴보기입니다. 이러한 제품이 뭐냐? 잃어버린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대략 2년 전부터 에어태그가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출시된 것은 이제서야 나오게 되었죠. 이러한 제품들을 갖고 있다면 지갑에 넣어둬도 좋고, 아이들이 있다면 가방에 매달아도 좋고, 자동차에 놔둬도 좋고, 여러가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에 매달아 놓으면 유용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구입할 때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재밌었어요. 왜냐면 한 개를 구입하면 39,000원, 4개 구입하면 129,000원으로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4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게 더 저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제품들을 하나만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여러 개의 물건에 매달아 놓고 가족끼리도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4개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장부터 애플 제품의 느낌,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태그, 그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좀 많이 구입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애플의 에어태그가 훨씬 더 패키징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 가격은 39,600원으로 600원 정도 이게 스마트 태그가 더 비싸지만 스마트 태그 플러스는 요런 미리 꺼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있고, 애플의 에어태그 저도 4개 팩으로 되어 있는 거 구입했거든요. 이건 뭐야? 이건 달랑달랑거리네. 잡아 뜯으면 열었을 때 오, 얘도 아이폰 구매할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 진짜 별거 아닌데 꽤 패키징을 잘 해놨다. 생각해보니까 얘는 4개 팩으로 129,000원짜리네 요거 쓸데없는 거 있고, 이렇게 나비처럼 열면 슉 열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켜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제품과 그냥 뭐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일단 제가 한 개부터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오, 이게 바둑알 느낌이 나는데요. 장갑 벗고 벗겨 보면, 아하, 나는 힘으로 막 뜯었는데 여기 손잡이가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잡아당기면 쉽게 뜯을 수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얘가 내부에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를 잡아당기면 배터리를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소리 들었어요? 요 뒷면을 봐서는 애플워치의 뒷면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얘도 구입할 때 이모티콘을 여기 프린트해서 넣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빨리 구입하기 위해서 그냥 완전 기본으로 구입한 상태이고, 보통 이러한 제품들이 액세서리, 그러니까 키링이나 여러가지 액세서리에 넣어놓고 사용하는 용도로 쓰기에 좋은 제품인데, 구입할 때 보니까 액세서리 가격이 이 본품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세서리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애플 정품 액세서리를 봤을 때 에르메스가 더 싸게 보이는 느낌이랄까. 외관을 봤을 때 흰색 유광인 부분은 좀 흠집에 취약할 것 같고, 배터리는 대략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서 돌리면 배터리가 빠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와, 이것도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렇게 빼면 여기 안쪽에 그냥 여러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얘는 IP67 등급의 생활 방수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봤을 때 단점이라면 갤럭시 스마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따로 액세서리를 구입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 줄을 걸어서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 에어태그는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꼭 사게 만드는 그러한 얄미움이 있습니다. 에어태그는 따로 누르는 버튼이 없거든요. 스마트 태그는 중앙에 버튼, 요거로 눌러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 기능적인 부분과 액세서리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가 더 좋아 보이고, 디자인, 만듦새 이러한 것은 에어태그가 확실히 훨씬 더 예쁩니다. 자석 기능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자면,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 설정, 연결. 이번 에어태그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열쇠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설정 중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고 연결은 비교적 다른 거 설정할 거 없이 바로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제 열쇠 이렇게 등록한 모델이 나오게 되고 사운드 재생 찾기를 누르면 다른 위치로 이동해 보세요. 연결되었습니다. 0.5m 근처에 있습니다. 0.3, 0.2, 0.1 여기에 있습니다. 분실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찾으면 알리기, 쌍으로 연결 잠금, 전화번호 및 메시지, 찾으면 알리기, 이 물품을 분실했습니다 연락주세요. 기본적인 기능은 이 정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정보를 드리자면 에어태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11부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 그러니까 유언칩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이폰 11 이후 모델부터 탑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에어태그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은 이 자체에 GPS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블루투스와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주위에 아이폰이 있다면 그 아이폰과 암호화된 에어태그의 위치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근거리에서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그러니까 애플에 있는 유언칩을 이용해서 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에어태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살짝 걱정했던 것이 요것을 나중에 스토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했었는데 제가 다시 애플의 키노트를 찾아보니까 물건을 추적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만약 에어태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에어태그로 추적을 당하고 있을 때 아이폰이 있다면 알림이 뜨면서 이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 스토킹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폰이 없다면 모르고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한번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마쳤기 때문에 한번 들고 다니면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키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 올려두고 한 8.2m 정도 되니까 나왔고 7m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이제 방향까지 떴어요. 그래서 내 뒤에 있다고? 뒤에 있는데? 뭐야? 아니 지금 계속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이거 왜 이러지? 비행기 모드 풀었다가 해볼까? 이번에는 제 자동차 스팅어 연결되었습니다. 신호가 약합니다. 다른 위치로 이동해 보세요. 연결은 되었는데 위치가 안 나오네. 한 7m 정도 거리에 있다. 지금 바로 앞에 자동차가 있는데도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6.5m 한 6m 정도 오고 이 정도가 나오고 최대한 뒤로 한번 가보자면 제가 계속 뒤로 가고 있거든요. 자, 한 8m 다시 근처로 가면 5.8m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시작하는데 인식률이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실상 자동차를 찾기에는 자동차가 보일 정도는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건을 찾는 데는 에어태그가 그렇게 유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밖에 비가 많이 와서 실내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했던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를 하이 페이커 옆에 두고 아이폰에서 열쇠 찾기 비교적 실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잡히네요. 이렇게 이제 돌았을 때 반응 속도가 실외보다는 실내가 지금 빨라요. 아무래도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사용자의 왼쪽 방향까지 표시해 주는 건 좋다. 왼쪽 앞으로 가세요. 근처에 있습니다. 0.2, 0.1 바로 앞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완전 100% 정확한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의 오차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밖에 있을 때 이제 근처 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뒤에 있을 때 요쪽에 지금 에어태그가 있다고 진동이 웅 이런 식으로 울리고 여기서 자세히 다가가면 한 요 정도 되었을 때 아주 미세한 햅틱 반응으로 찡 하면서 이제 근처에 있다고 하면서 가까워지면 진동이 조금 더 찡 하면서 딱 여기까지 가면 진동이 멈추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리야, 내 열쇠 찾아줘. 저렇게 해서 저쪽에 소리가 울리는 방식으로 찾고 그리고 반응 거리 지금 5m 직선거리로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7m 여기 뒤로 돌아서 한 9m 12m
지금 밖에 나오니까 아예 완전 못 잡네. 대략 12m까지 정도 이제 잡을 수 있다. 7m에서 살짝은 들리긴 하고 11m 정도 되면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립니다. 또 만약에 빛이 부족한 상황이면 후레쉬를 켤 수 있게 되어 있네. 여기서 이렇게 분실 모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실 모드를 활성화해서 이런 식으로 분실 모드 찾으면 알리기. 이 물품에 근접해 있지 않을 때만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결국 분실 모드를 켤 때도 내 근처에 에어태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분실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아이폰이 아니라 다른 기기, 갤럭시에서 이걸 태그한다면, 갤럭시는 NFC가 뒤쪽에 있을 텐데, 갤럭시에서 NF 태그를 기본 모드로 뒀을 때 이렇게 하면 에어태그에 관련된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고, 이 물품을 분실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현지 법 집행관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일련 번호. 이렇게 해서 일련 번호로 그 기기를 찾아서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국내법상 한국의 지도를 외국어로 반출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Find My iPhone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기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봤을 때 지도가 따로 표시되지도 않고 유언칩을 이용해서 위치를 좀 정밀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근처에 있다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이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의 무용지물이다. 물론 그 근처에 아이폰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장점이라면 디자인과 마감이 굉장히 예쁘다는 점. 한국 법상 지도에 표시되지는 않지만 만약 근처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유언칩을 이용해서 좀 정밀하게 잡을 수 있는, 자동차 같은 큰 물건은 내가 발견하는 게 더 빠르지 에어태그로 찾는 것은 더 느리다. 실제로 좀 유용한 것은 좀 작은 기기, 그것도 집에 있을 때 좀 찾기에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제 저는 이 기기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캐리어안에 넣어둔다면 공항에서 좀 찾기 쉬울 것 같고, 만약 카페 같은 데서 지갑을 놔뒀다가 만약 금방 발견했는데 지갑이 사라져 버렸다, 그럼 그 주위에서 아이폰으로 찾기는 쉽겠지만 좀 이제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면 찾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애매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애매한 게 저희 스튜디오가 3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자동차가 있으면 이 거리가 10m 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추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신호 찾는 중이라 뜨고, 이렇게 해도 따로 나오진 않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찾기 기능이나 여러 가지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지도 법상 좀 에어태그를 유용하게 쓰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